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서학전입니다. 예, 며칠 만에 다시 올려보네요. 다름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어제, 그러니까 5월 2일 날 공문이 왔어요. 예, 제목은 2022년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과 전국 학교 비정규직 연대 회의 간 단체 협약 체결 안내 이렇게 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번에 제가 올린 그 단체 협상 관련해 갖고 그 세밀하게 예, 왔어요. 예, 그래서 좀 이제 이 단체 협상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하면서 또 그 전에 올렸던 단체 협상 그 동영상 내용 중에서 그 내용 보시면서 공무직 선생님 한 분이 댓글로 남겨주셨더라고요. 인권 침해라고. 금액, 우리들이 금액이 월급이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명 나오면은 이거는 인권 침해가 아니냐라고. 그래서 그것도 일리가 있다, 맞다고 판단해서 약간 금액 수치적인 거, 그러니까 너무 디테일하게 설명은 안 하고, 그러니까 감으로. 그리고 선생님들 진짜로 교육공무직 선생님들은 본인이 진짜로 학교 현장에서 교육공무직으로 근무를 하고 계신다면은 공문 좀 더 정확하게 알고 싶으면 공문 확인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전체적인 틀에 대해서 그 설명드릴게요. 전체적인 설명 틀에 대해서 설명하면서도 좀 인권 침해적인 부분이 발생이 안 되도록 조심하면서 예, 이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공문은 이렇게 왔고요. 대구에서 체결했어요. 대구 지역에서 대구 광역시 교육청에서 예, 체결됐고, 집단 단체 임금 협약서 보냄 대구. 4월 25일에 체결됐다고 하네요. 협약서 구축위원회 부친과 같이 안내하네. 급여 청구하게. 공통임금 체계 1유형하고 2유형 인상액 주위원회요. 5만원씩 올랐어요. 자, 아래로 내려가면은 대하여 적용함. 본단체 임금 협약은 서울특별시 교육감소성 보초. 쟤는 서울에서 근무하니까요. 소속에서 근무하니까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공립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에 대하여 적용함. 탑재, 이거 부서별 협약. 부침파일 이렇게 다음과 같고요. 아래 부침 파일들 있죠. 요거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자, 이거는 내리고 일단 부침1이 어디 있나? 부침1 금액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일단 첫 페이지는 뭐가 있나? 자, 2022년 단체 임금 협약 체결 안내 5월 2일. 어제 바로 작성하자마자 5월 2일 어제 보냈네요. 금액적인 부분이니까 이거는 건너뛰도록 할게요. 표 부분은 4월 25일 체결에 따른 변경 안내. 이렇게 돼 있고, 유형이 적용 직종. 요거는 제 말로 설명드릴게요. 디테일하게 설명하면은 인권 침해적인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거 말로 설명하면 될 것 같아요. 재직자. 이 단체 협약 적용자는요. 4월 25일 기준으로 재직자. 재직자인데 가로 열고 휴직자, 휴업자 포함
가로 닫고, 그러니까 휴직자하고 휴업자도 적용돼요. 예. 공통임금 체계 유형일 이 적용 직종 보면은 그 전 동영상 그 참고하는 부분이에요. 예. 인상 시기. 예. 인상 시기에 대해서 부분에 인상 시기라고 있는데, 예. 기관 소속. 그 기관 소속이라고 하면은, 예. 서울시교육청 본청 직속 기관. 그러니까 서울시 교육청 본청에서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 또는 그리고 뭐 학생교육원 그리고 교육지원청. 이게 각 예를 들어서 뭐뭐 땡땡 지원청. 예. 본청 다음에 지원청이 있어요. 예, 지원청에서 근무하는 교육공무직 선생님들. 그리고 뭐 학생교육원 뭐 그런데. 예, 그리고 교육연수원. 예, 이런 데에서 적용받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은 1월에서 4월분 소급받습니다. 그리고 학교, 저처럼 학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학교 회계 연도가 3월에 시작이 되니까요. 예, 3, 4월분을 소급받습니다. 그러니까 2개월치를 소급받고 기간에서 근무하시는 분은 1, 2, 3, 4, 예, 4개월치를 소급받네요. 예. 그리고 추석, 설날, 추석, 그러니까 명절 휴가비. 예. 요거는, 공통 적용이네요. 이거 공통으로 소급, 1월분. 네. 이거는 기관, 예, 학교에서 근무하는 사람 상관없이, 소급받습니다. 예. 설날 거, 예, 소급받고요. 그리고, 상여금, 예, 상여금, 예, 상여금도 1월분 소급받습니다. 1월. 이것도 교육청하고 본청에서 근무하는 교육공무직 그리고 학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 상관없이, 예, 1월분 소급받습니다. 그리고 2023 회계연도 이거는 뭐지? 예, 이거는 맞춤형 복지비네요. 예. 맞춤형 복지비도 소급받습니다. 맞춤형 복지비 소급 10만원? 네, 10만원 정도 소급받는 것 같네요. 예, 건강검진비가 좀 신설됐나봐요. 건강검진비도 적용이 받는 것 같더라고요. 건강검진비는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적용받는지 모르겠는데, 어찌됐건 건강검진비 경년 20만원씩 지급받네요. 예. 그리고 교통보조비 월 10만원. 교통보조비가 있었나? 교통보조비는 삭제된 걸로 아는데 왜 교통보조비가 예, 5번에 교육복지 전문 인력에 대해서 적혀 있군요. 예, 예, 교육복지 전문 인력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거네요. 예. 예, 교육복지 전문 인력이라 하면은 지역사회 교육 전문가고 교육복지 조정자가 있는데, 교육복지 조정자는 되게 저기 본청에서 근무하는 것 같고, 본청 직속기관. 지역사회 교육 전문가는, 예, 저기 학교에서 근무하는 것 같아요. 예. 명절휴가비 정기상여금 이렇게 돼 있고, 소급 인상본 지급. 예, 이거 엉뚱한 이렇게 딱 한 직종만 꼭 집어서, 예, 얘기를 했네요. 예. 적용 직종. 네, 적용 직종. 근데 또 별반 차이는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맞춤 복지, 그리고 기본급, 그리고 명절 휴가비, 그리고 정기상여금. 그러니까 4개는 뭐 거의 공통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2번 별도임금 체계 적용 직종. 예, 월 5만원, 월 5만원. 그러니까 5만원. 인분이 대공 체결 안내 개요.
목표 인상의 인상시키. 기관은 1월, 학교는 3월. 이거는 말씀드렸고, 쭉 내려가서 특수운영 직군에 대해서도 좀 설명드릴게요. 교육공무직일까요? 아닐까요? 어찌됐건 요거는 정부 방침에 의해서 이게 특수운영직이라고. 특수운영직은 크게 이렇게 경비, 그러니까 경비 좀 이렇게 치안 담당하는 인력하고, 그리고 이렇게 환경미화, 그러니까 청소, 이렇게 두 개. 특수운영직은 크게 이렇게 두 개로 운영이 돼요. 정부 포괄로. 그러니까 어디에서든, 그러니까 교육기관뿐만 아니라 저희 정부 부처, 뭐 다른 기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의 기관에서도 미화원하고 이렇게 경비, 학교 같은 경우는 야간 당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분들이 적용받는데, 주요 변경 내용이 2023년 유형 2 그 대체적으로 주 40시간 을 기준으로 유형 2로 맞춰져 있는데 191만 8천원, 5만원 인상됐네요. 기관 23년 1월, 학교 3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관 소속 분들은 1, 2, 3, 4 4개월치 소급받고, 학교 소속분은 3월, 4월 2개월치 소급받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정기사겸 쭉 내려가서 교육공무직 외 직종이라고 해서 좀 별도 적용받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지정가, 지역사회 교육복지 전문가, 그리고 영어 회화 전문 강사, 그리고 다문화 언어 강사. 다문화 언어 강사는 대체적으로 이쪽 직종은 거의 외국인을 외국인을 채용을 하는 것 같아요. 외국인을 채용하는데 이분들도 유형 2 적용 받네요. 기본급 유형 2 적용 받네요. 유형 2 적용 받는데 미지급 항목이 있네요. 근속수당하고 가족수당은 미지급 받습니다. 다문화 언어 강사 선생님들은 교육복지 전문 인력. 교육복지 전문 인력, 이분들은 교통비저 보조비가 살아있네요. 소급 인상분 지급 합격이죠. 쭉 내려가서 지금 5페이지 읽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보전금, 재정산. 이건 신규 인력분들. 소금 이상분 지급 항목. 여기 최저임금, 보전금, 재정산. 이거는 좀 구체적으로, 이거는 월급이 체계적으로 안 나왔으니까 보여드리는 거예요. 쭉 내려가서 퇴직급여 관련 DC형 퇴직연금 적립금, DB형 퇴직연금 적립금. 서울 같은 경우는 DB 퇴직금이 60%, DC가 40%입니다. DB 같은 경우는 공개하지 않아요. 이거는 교육정보청, 그러니까 사용자가 직접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보여주지 않는다고 하네요. DC형은 이게 보여준다고 합니다. 이건 은행하고 근로자가 이게 관리하는 형식이라서, DC형하고 DB형 중에서 DB형이 좋다고 합니다. DB형은 근속연수 곱하기 마지막에 퇴직. 이게 퇴직금이 이게 막 바뀌어요. 그러니까 퇴직 보장법, 퇴직금 법이 또 따로 있어요. 퇴직급여 보장법이라고 또 따로 있는데, 이게 법이 항상 바뀌어요. 조금씩 좀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게 퇴직금을 퇴직하면요, 바로 일시금으로 받았었어요. 과거에는. 근데 이제 시대가 가면 흐르면 흐를수록 이게 사용자들이
이게 퇴직금이 금액이 점점 이게 크니까 일시적으로 지급받기 이게 힘들어요. 힘든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연금 형식으로, 예, 국민연금처럼, 예, 연금 형식으로 이렇게 달달이 이렇게 받는 형식으로 바뀌었는데, 요거를 퇴직할 때, 그러니까 연금 형식으로 달달이 받는 방식도 있고, 예, 이 식으로 받고 싶으면 받을 수 있어요. 근데 DC형은 매년 퇴직금을 곱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매년 일했던 거를 급여를 매년 일했던 거에서 그거를 더해요. 항상 더해갖고 DB보다 차이가 있죠. DB는 근속연수 곱하기 퇴직금인데 DC형은 그날 더하는 방식입니다. 그 차이가 그러면 오래 근무하면 근무할수록 DB형이 유리합니다. 예, 그리고 행정사항 적용 관련, 예, 요거는 끝났으니까 닫고요. 그리고 붙임 파일 2, 예, 붙임 파일 2, 붙임 파일 2 보면은 이건 Q&A예요. 예, Q&A 이거는 금액이 디테일하게 설명이 안 돼 있으니까 아래 있군요. 이거 이미 보셨네. 일단 자 이거는 뭐 포커타지. 자 요거는 Q&A는 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이게 사용자들 측면에서 이제 설명해 주는 거니까요. 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붙임 1 적용 대상 관련 Q&A. 예, 1번에 2023년 1월 설 명절 휴가비 정기 상여금이 지급 대상이었으나 이후 기간 만료 정년등으로 퇴직 후 2023년 3월 1일 공개 경쟁 채용 절차를 거쳐 신규 채용된 경우 2023년 1월 설 명절 휴가비 정기 상여금의 소급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예, 소급 지급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재직자 그리고 휴직자, 예, 이런 분들만 적용한다고 아까 붙임 1 파일에도 설명이 되어 있고요. 2022년 단체 협약의 적용 대상자는 체결일 2023년 4월 25일 기준 재직자입니다. 체결일 이전 퇴직자는 제외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체결일 이전에 퇴직 후 공개 경쟁 채용 절차를 거쳐 3월 1일 신규 채용된 경우 2023년 3월 1일부터 재직한 것이므로 입사일 이전인 2023년 1월 설 명절휴가비 정기 상여금 소급 지급 대상에서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네요. 예, 이것도 해당 안 되고 신규 채용자 같은 경우는 예, 장기 근속 수당 그것도 적용 안 되죠. 신규 채용됐으니까요. 뭐 신규 채용자분들은 죄다 적용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2번 2023년 1월 설 명절휴가비 정기 상여금의 지급 대상이었으며 2023년 2월 28일 기간 만료까지 연장 계약을 체결한 경우 2023년 1월 설 명절휴가비 정기 상여금의 소급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소급 지급 대상 맞음. 적용 체결이 기준 재직자이며 체결이 이전 퇴직자는 제외됨. 해당되었고 연장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됨. 예, 2023년 1월 설 명절휴가비 충족했지만 소급지급에 해당하는지. 예, 쭉 내려가시면 예, 설명되었으니까요.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휴직직 월급금여 지급분이 없어도 소급분 지급할 것. 네, 쭉 내려가시고 소급지급 대상 아님 업무상체 지급요건을 충분히 하지 못하였고 소급지급 소급 적용 아님 책임 휴직자 휴업자도 포함돼. 그러나 2024년 1월 업무 재해로 인한 휴직 학교 사정으로 인한 휴업으로 하더라도 소급제에 해당하지 않음.
환수해야 하는지. 환수함. 이런 거는 안 좋네요. 신규 채용자분들 월급이 좀 단체 협약으로 늘어났으니까 적용을 받으니까 환수를 받는다는 내용이네요. 예, 칼같이 지키네요. 이런 거는. 소프트웨어 이상으로 기본급 재산정함. 얼마 정도 신규 채용자분들 얼마 정도 환수하겠네요. 가져가겠네요. 안타깝네요. 됐고 나머지는 디테일한 설명이니까요. 이거는 공문 첨부문서 보시고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붙임이 닫고 민감한 사항이니까요. 붙임이 닫고 붙임 3. 붙임 3은 직종들 교육공무직에 대한 월급에 대한 디테일한 설명이 적혀 있어 갖고 붙임 3은 따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붙임 4 요거는 협약서니까 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시간 관계상 너무 길면은 안 좋기 때문에 빨리빨리 설명하고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잠시만요. 2022년 단체 임금 협약서 체결이 4월 25일입니다. 학교 비정규직 연대 쭉 내려가 보시면은 노사협의 가족수당 공무원 지급금액을 준용한다. 공무원들이 좀 법 규정이 좀 바뀌었나봐요. 그래서 가족수당도 조금 상승한 것 같아요. 정확히 좀 이렇게 법 규정을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급식비도 13만 원이었거든요. 공무원을 준용해서 급식비도 13만 원이었는데 1만 원이 늘었더라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14만 원, 공무원들이 14만 원 받는 걸로 이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걸 준용해서 아마 저희 교육공무직도 급식비는 14만 원 받겠고 가족수당도 조금씩 늘어난 것 같아요. 이것도 좀 바뀐 것 같고 그리고 맞춤형 복지비 이것도 좀 인상. 공무원을 준용하는 지급받는 직종은 해당 기준에 따른다. 이거는 아마 구육성애직을 생각해 갖고 적힌 것 같아요. 초과시간 시급제 근로자 됐고 유형 2 쭉 내려가 보시면은 유형의 직종 이거 기본급 특수운영 직군은 월 5만 원을 이상한다. 유형 2하고 급여가 똑같아지죠. 주 40시간 기준으로 특수운영 직군은 이렇게 주 40시간 운영 직군도 있고요. 그러니까 하루에 8시간 풀로 채워서 근무하는 특수운영직이 있고 7시간 근무하시는 특수운영직도 있고 6시간 근무하는 직종도 있고 그리고 딱 절반 4시간 근무하는 직종도 있고요. 그래 시간에 비례해서 받습니다. 이분들. 그리고 영어야 전문 강사 월 5만 원을 이상한다. 운동 지교자 축동 스포츠 강사 쭉 내려가서 다문화 언어 강사 이렇게 쭉 내려가서 이거는 자세한 거는 쫙 보시면 되겠고요. 명절 휴가비 뭐 거의 비슷합니다. 쭉 내려가시고 유형 편입 부칙 직종별 교섭은 이게 지방 지역 단위로 직종별 교섭을 맺나봐요. 전국 단위 단체 협약사에서는 직종별 협약이 따로 없네요. 대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고 사용자 엄청 많네요. 사용자들 엄청 많고 노동조합은 딱 하나 둘 셋 이렇게 셋 있네요.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여성노동조, 학교 비정규직노조. 이게 노조가, 그러니까 이게 노사 어찌됐건 좀 적어야 돼요. 적은 게 많지, 적은 게 좋지. 이렇게 많으면요, 이게 따로 놀 가능성이 너무 많아요. 노동자는 사용자들보다 그래도 좀 유리하겠네요. 노조가 이렇게 3개 있으니까요. 사용자는 많네요. 예. 사용자들 이게 교통 정리하려면 힘들겠네요. 그러니까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하죠. 속담에. 예. 근데 또 우리를 위한 노조는 이렇게 딱 3개 있으니까 다행이네요. 예. 좀 단일화돼서 이게 한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좀 높죠. 사용자들보다. 사용자들은 이렇게 많으니까요. 따로 놀기 때문에 상당히 교통 정리하려면 힘들 겁니다. 예, 이렇게 설명했고요. 네. 예, 이거 공문이 이렇게 왔는데, 예, 이거에 대해서 좀 그 전 영상보다 좀 디테일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게 목소리가 좀 잘 안 들릴 수도 있어요. 이게 제가 예, 다이소에서 사온 거기 때문에 제가 돈이 없어서 다이소에서 산 거기 때문에 예, 다이소에서 음성 같은 경우는 이게 3,000원이고요. 그리고 웹캠 이거는 5,000원입니다. 예, 5,000원 해갖고 사갖고 예, 방송해갖고 설명드리는 겁니다. 예, 좀 제가 여유가 있고 하다 보면은 좀 반응도 좋고 해갖고 구독자 수도 점점 많아지고 조회수도 많아져갖고 수익이 발생되면요, 예, 그래서 제가 좀 금액적인 여유가 생기고 삶의 여유가 생기면요, 업그레이드 돼갖고 제가 일하는 교육공무 직종에 대해서 더 열심히 디테일하게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부족하지만 제 동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선생님들 감사드립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